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유지 집단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교육감 난장판이죠. 기껏 28만 3천 명이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3만 7천 명이 온라인 실명인증 투표를 해놨더니 단일화가 안 되고 막 여기저기 그냥 뒷다리 잡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전국 17개 시도, 전국 17개 시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가 떴습니다.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주요 시도 12개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러니까 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추진하는 측의 그런 미숙함 혹은 또 강원도 사정의 특성 때문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판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서울교육감 단일화를 선언한 셈입니다. 서울에서 조전혁 후보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서울교육감 난장판, 그 다음에 그게 또 수습돼 가는 과정,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를 배워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고 분열은 통합의 아버지구나. 그런 진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단위원이 발족을 했죠. 서울은 조전혁입니다. 좌표는 조전혁입니다. 17개 시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 지난 5월 11일 경기 최강 임태희, 인천 최강 최계훈이 비록 난장판이 됐지만 3만 7천 명 휴대폰 실명인증 투표를 통해 선정된 서울 조전혁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전격적으로 수도권 교단위원이 결성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전국 규모로 확대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전혁이 지난 1월부터 교단위원을 결성해야 된다. 교단위원 같은 그런 후보 네트워크를 결성해야 된다라고 주창해 온 것이고요. 서울이 비록 이렇게 좀 비루한 형세이지만, 난잡한 형세이지만 경기의 임태희 후보님 또 인천의 최계훈 후보님이 이 사정을 들여다보고 이건 정통성은 조전혁한테 있다. 그래서 조전혁과 손을 잡고 이걸 결성함으로써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조전혁 후보 한 말씀 하셨죠. 네. 서울은 조전혁이고요. 좌표는 조전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서울이 난장판이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날 거의 두 달 전에 교취업의 선출인단 신청자 등록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나중에 후보들이 딴소리 할까봐 이 신청자를 엑셀 파일로 이메일로 일부러 받았어요. 그러면 이메일은 법률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낸 파일과 교취업이 업로드한 파일이 다르다 틀리다 이 시비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낸 오리지널 파일이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그 업로드하는 날이 3월 21일 월요일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대충 후보들이 전체 규모가 얼마고 자기가 그 중에 얼마 차지한다를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박선영 후보 같으면 교취업 측에 제출한 후보가 약 5만 한 2, 3천 개 되는데 5만 4, 5천 개 되는데 그 중에 만 한 2천 개 이상이 12,000개 이상이 저희 교취업에서 이제 신청 쪽은 문턱이 낮습니다. 이름, 전번, 기초구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 기초구가 없는 게 12,000 몇백 개인데 이게 어느 규모냐. 모든 신청 명단에 기초구 없는 것의 99.7%가 박선영 측이 제출한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박선영이야말로 본인이 말하는 불법 명단의 99.7%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박선영 측이 제출한 명단 중에는 특이하게도 성이 감씨고 이름이 합니다. 성이 탄씨고 이름이 핵반대, 탄핵반대 이런 이름들이 126개국 그 대부분이 그것도 한 99% 이상이 박선영 측 명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이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자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일단 다 등록시켜줬어요. 기초구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이름이 그게 없다라고, 성이 탄씨가 없다라고 저희가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뭐 민법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초구가 있으면 이상한 이름도 다 등록을 시켜줬습니다. 126개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기초구가 없는 건 다 드랍을 시켰어요. 박선영 측이 5월 21일 날 자기들이 이 선출인 명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월 21일 날, 죄송합니다. 3월 21일 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박선영이 갑자기 명단에 불법 부정 유입이 있었다라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뭐 심야 회의 끝에 결국은 다시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건 이미 끝났고, 여론조사는 3월 26일, 27일 날인가 끝났어요. 투표는 3월 27일에서 3월 30일 오전 9시까지인데, 실제적 투표의 대부분, 뭐 99% 이상, 99% 이상은 3월 29일 날 오전이면 다 끝납니다. 이 투표 과정을 가장 열심히 지켜본 사람이 박선영 측입니다. 이 교취협이 후보들에게 이제 공신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후보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투표자가 누구를 찍었냐는 안 보이지만 이 투표자가 누구의 명단에서 나온 사람이다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조전영 명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쭉 올라가다가 가끔씩 박선영 명단, 또 조전영 명단. 왜냐면 조전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37,000명 투표인 중에 27,000명이 27,000명 이상이 조전영 명단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박선영 명단에서 나온 사람이 한 7,000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전영 명단의 비중이 투표자 중에 조전영 명단에서 나온 사람 투표 비중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박선영 측에서 온 사람이 지켜본 거예요. 다른 후보에서 보낸 실무자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갔는데, 하루 한 1시간 정도. 박선영 측에서 보낸 이 실무자는 하루 종일부터 앉아서 3일을 내내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철수하면서 바로 박선영 측이 3월 29일 오후에 교취협 프로세스는 불법이고 부정이고 폭력이다, 이러고서 이제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허위 비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부터 박선영은 예비후보를 사퇴했다라는 거짓말을 했죠. 이것은 동정표 눈물파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 사퇴가 기정사실이 될 뻔했었어요. 근데 4월 11일 날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이 사람은 교취협 단일화 프로세스 자기 심판 봐주겠다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심판을 보다 느닷없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박선영이 입장을 확 선회를 해요. 다시 이제 후보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재단일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날이 갈수록 이제 이 허위 비방의 수위가 높아져서 교취협 프로세스와 조전혁 후보를 불법 부정이라고 하고, 교취협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특별히 폭력이라고 하고, 조전혁에 대해서는 뭐 폭력이라고는 안 했어요. 이 과정을. 그래서 허위 비방을 했죠. 지능적이고 집요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29일부터 따지면 박선영은 지금 거의 2달째 교취협 프로세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선영의 이런 가당찮은 행태에 대해서 3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야, 박선영 그거 너 프로세스 그렇게 엉망으로 모욕하고 37,000명 모욕하면 안 돼라는 말을 이주호는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전직 장관들이 모여있다는 원로회의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시민운동 한다라는 저기 서경석 목사 여기에 이제 뭐 한 소리 내려고 시도했죠. 또 시민운동 한다라는 범사련의 이갑산 전 대표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37,000명이 휴대폰 실명인증 투표를 했다라는 그 프로세스의 의미가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로라는 자들, 또 이 국힘에 이제 뭐 국힘에 관련된 거물급 전현직 정치인이란 자들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통화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전혁의 단일화가 마치 큰 하자가 있는 듯. 제가 이야기 다시 특해요. 여기서 이름도. 심지어는 원로 경제학자, 시장주의 경제학자는 최광. 박근혜 정부 때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까지 하셨죠. 이분도 교체업 프로세스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프로세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보들이 미리 정의한 방식, 교체업 프로세스는 정확히 후보들이 100% 합의한 방식으로 컨트롤됐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단일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지금 최강 어르신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왜 이런 일에 그렇게 경망스럽고 경솔하게 끼어드시냐고. 그럼 평생 시장경제 찬양해 온 게 시장경제를 옹호해온 평생의 업적이 그것도 경망스러운 짓으로 폄하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깜짝 놀란 거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제도권, 이른바 우파라는 사람들이 이 풀뿌리 민주주의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심이 단 1g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또 그것의 중요성을 주목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게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그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임태희, 최계훈 후보를 제가 이번에 극도로 존중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특히 임태희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선입견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 양반 말이 그거거든요. 자기가 이거 사정을 쭉 들여다보니까 정통성은 조전혁이한테 있다. 그러니까 난 조전혁이 손들어 주겠다. 딱 이 양반 말이 그거예요. 임태희 후보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 말 전에 듣고 감격의 눈물이 약간 한 방울 나올똥말똥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최경훈 후보님도 역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프로세스가 뭔지를 이해를 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우판이 우리나라 보수에서 방귀깨나 끄고 말깨나 한다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조중동, 뭐 언론, 기라성 같은 기자들, 프로세스를 박선영이가 허위 비방했다. 혹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프로세스를 저렇게까지 공격하는지 이러한 기사를 단 한 글자라도 쓴 게 없어요. 이 자들은 쌍스러운 겁니다. 예절. 그 절이 매듭절자예요. 매듭절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매듭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 매듭 짓는다는 게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걸 뜻해요. 그렇게 구현하는 걸. 예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절을. 최강 박사든 누구든 예절을 모르는 상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예절 영어로 찾으면요. 뭐라고 나오냐. 프로토콜이라고 나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건 프로세스에 대한 규약입니다. 이 자들은 프로토콜도 모르고 프로세스도 몰라요. 굉장히 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사실. 이 조전혁이 되냐 안 되냐, 조전혁이 후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야 어떻게 37,000명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프로세스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지? 그러고 이 자들이 보수야? 그러고 이 자들이 우파야? 그러고 이 자들이 원로고 전직 장관이야? 전직 장관이라고 쓰고 예절도 모르는 개상스러운 양아치라고 읽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8일 날 이주호가 사실상 사퇴를 했죠. 한 2, 3일 굶다가 조전혁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박선영이 후보 등록을 했고 5월 8일 이후로 지금까지 박선영은 본인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100%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무려 3번이나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기존 조사로 가름하죠. 기존에 발표된 것.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2018년 보수 단일 후보라는 이상한 레이블 달고 많이 조사했으니까 자기한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전혁이 너 그냥 꿇어라 이거지. 교체업 37,000명 투표한 거 그냥 꿇어라 이거 지 앞에서.
그럼 뻔뻔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재단일화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본인이 말을 바꿨어. 신규 50% 조사, 신규 조사 50% 반영하고요. 기존 조사 50% 반영하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투표할 때 옛날 투표 기록 갖고 다시 다시 봅니까? 그 다음에 또 말을 바꿨어요. 이제 이건 또 시민운동을 한다는 이갑산이라는 사람이 또 앞에서 북치고 장구쳐서 이건 말이 뭐냐. 직함 떼고 이름만으로 조사하죠. 오케이. 박선영이라는 저기 무슨 아마 그 상당히 유명한 아마 저기 연예인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직함 떼고 신규 조사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종류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교단협이 뜨질 않았으면 교단협이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가 주창한 것을 경기 최강 단일 후보 임태희, 인천 최강 후보 단일 후보 최계운 이 두 양반이 제대로 딱 고민을 하고 조전혁의 손을 요번에 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5월 11일 날 들어주고 그게 번져가지고 이제 5월 17일 오늘 이제 전국화되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요번에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습이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들이 이렇게 어깨를 걸고 공동 캠페인하고 요번에 이제 내건 슬로건이 이제 이거거든요. 반지성 교육 아웃, 반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 이게 이제 공통 슬로건이에요. 요번에 이 교단연회 내걸고 같이 어깨 걸고 가면서 이제 이것이 반반이죠. 반반 아웃이죠. 반반전 아웃. 그러니까 반지성, 반자유, 전교조 세 개는 아웃돼야겠다. 사실상의 이제 단일화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이고 진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 행패를 겪고 고난을 겪었으면 그걸 좀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슬기로워질 거 아니에요. 이 서울 난장판의 원인은 좌파 때문이 아니라 짝퉁보수의 어깃장입니다. 제가 이주호 튀어나왔을 때 야 너 배우의 누구야? 너 의도가 뭐야? 라고 여러 번 깠었죠.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세뇌 탈출에서는 제가 아는 정보를 다 공개를 못해요. 증명을 못하니까. 또 어떤 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데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조전혁 후보한테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공개를 하고 다 큰 소리를 질러버리면 뭐 제 세뇌 탈출 자체야 조회수가 뜨겠죠. 그러나 이게 아주 복잡한 파워게임이라고요. 내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남들이 보기에는 조 후보랑 너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게 조전혁이 시켜서 백모가 떠든다 이래버리면 이제 조전혁 후보한테 별로 플러스가 없어요. 그래서 갑갑한 마음을 그냥 달래고 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도 직결되어 있는 특히 친이계 중심의 권력 핵심에 가 있는 인사들 중에 일부가 뒷다리 잡은 겁니다. 어깃장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호 같은 인물이 저렇게 튀어나와서 설친 거예요. 전형적인 MB 계열맨이죠, 이주호는. 그래서 이제 짝퉁 보수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다중축을 그려보면요. 한 축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냐, 안 중시하냐. 그래서 저 멀리 갈수록 중시하는 거고, 저 0점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안 중시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풀뿌리 민주주의, 풀민을 중시하는 게 멀리 갈수록 중시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갈수록. 저 0점으로 갈수록 안 중시하는 거예요. 또 보수 공화주의, 저거를 중시하는 게 멀리 갈수록 중시하는 거고요. 0점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빨간 선은 뭐냐면은 저 빨간 선으로 생긴 교차점이 중간이에요.
한미동맹을 뭐 중시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시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그 중간점이 저 빨간 선과의 교차점입니다. 빨간 원과의. 자, 그럼 짝퉁 보수라는 건 뭐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척해요.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 경멸하거나 경계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 중시하는 척해요. 그 다음에 보수공화주의. 우리가 보수공화주의라 그러면은 공화국을 강화하고, 공화국을 강화하는 그 방법으로 혹은 그 원칙으로 자유로운 개인들, 자유시민을 강화한다. 자유시민을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개인, 자유, 진실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과 같은 핵심 가치를 사람들이 강화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가치지향성을 가지거든요. 이 짝퉁 보수는 가치지향성 없어요. 그냥 표되나 안 되나 그것만 봐요. 그리고 가치지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폄훼하고 경계하고 경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짝퉁 보수는 한미동맹 플러스 풀민 마이너스 시장경제 플러스 보수공화주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진짜 위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글로벌리스트 표방하면서 우크라이나 폄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딱 얘기할 때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 근데 사실은 반미야. 지금 미국은 글로벌리스트의 미국이니까 반미. 그래서 딱 제껴놓고 트럼프는 뭐 좀 칭찬한 척 해놓으면서. 그 다음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는 뭐 민초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애국민중 이런 것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애국민중과 애국민초가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 지금 교취업 같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심지어는 애국민초, 애국민중 팔아먹는 이상한 지표나 잔뜩 열어서 돈이나 잔뜩 빨고 정당이나 만들고 그래요. 착취하죠. 시장경제 본인 말로는 찬성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전체 세계 질서를 보는 관점이 아니 우크라이나 같은 데를 러시아가 짓밟는 거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시장 경제가 어디 있어요 눈에. 겉으로는 플러스예요. 보수공화주의 겉으로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시장 경제 보수공화주의를 겉으로 플러스로 해놓고서 실제로는 러시아 띄우고 중국 띄우고 우크라이나 짓밟고 이게 진짜 위험해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